이 차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과연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솔직하고 현실적인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온 채널입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주차장에서,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유독 자주 마주치는 바로 그 SUV, 기아 스포티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 차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차라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값과 브랜드 파워 덕분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겁니다. 스포티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인상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스포티지가 무난함과 실용성에 집중했다면 지금의 스포티지는 존재감부터 다릅니다. 전면부의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 과감해졌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마치 콘셉트카를 그대로 양산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길게 뻗은 주간 주행등은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끌고 측면으로 돌아가면 날렵하게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실제보다 더 길고 낮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면 현대 투싼과 나란히 세워놔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개성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후면부 역시 인상적입니다. 테일램프가 좌우로 연결되며 안정감을 주고 범퍼 디자인도 과하지 않으면서 단단한 이미지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젊고 스포티한 감성이 강해졌지만 그렇다고 가족용 SUV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주말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모두 어울리는 디자인. 이게 바로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습 아닐까요?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면 또 한 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한눈에 봐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버튼 배치 역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싼과 비교해보면 스포티지는 조금 더 감각적이고 소렌토와 비교하면 한층 젊은 분위기를 강조한 느낌입니다. 시트 착좌감도 만족스럽고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가 크게 피로하지 않게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준중형 SUV라고 하기엔 여유롭습니다. 무릎 공간과 헤드룸 모두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고 트렁크 공간도 캠핑 장비나 유모차를 싣기에 충분합니다. 가족을 위한 차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티지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일상 주행에서의 부드러움입니다. 가속은 과하지 않지만 답답하지도 않고 시내 주행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할 때나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핸들링은 가볍지만 너무 가볍지 않고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주면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잘 잡아줍니다. 이 부분에서 르노 QM6나 쉐보레 이코녹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최신 플랫폼의 장점이 느껴집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 사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고 실제 주행에서의 개입도 자연스럽습니다.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히 도와주는 느낌. 이게 바로 요즘 기아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비슷한 체급의 투싼, 코나 상위 트림, 심지어 소렌토 하위 트림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스포티지는 이 경쟁 속에서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결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경쟁 모델들과의 차이,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솔직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스포티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솔직하고 현실적인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온 채널입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주차장에서,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유독 자주 마주치는 바로 그 SUV, 기아 스포티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 차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차라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값과 브랜드 파워 덕분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겁니다. 스포티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인상은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스포티지가 무난함과 실용성에 집중했다면 지금의 스포티지는 존재감부터 다릅니다. 전면부의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 과감해졌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마치 콘셉트카를 그대로 양산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길게 뻗은 주간주행 등은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끌고 측면으로 돌아가면 날렵하게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실제보다 더 길고 낮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면 현대 투싼과 나란히 세워놔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개성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후면부 역시 인상적입니다. 테일램프가 좌우로 연결되며 안정감을 주고 범퍼 디자인도 과하지 않으면서 단단한 이미지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젊고 스포티한 감성이 강해졌지만 그렇다고 가족용 SUV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주말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모두 어울리는 디자인. 이게 바로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습 아닐까요?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면 또 한 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 시야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한눈에 봐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버튼 배치 역시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투싼과 비교해보면 스포티지는 조금 더 감각적이고 소렌토와 비교하면 한층 젊은 분위기를 강조한 느낌입니다. 시트 착좌감도 만족스럽고 장시간 운전해도 허리가 크게 피로하지 않게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준중형 SUV라고 하기엔 여유롭습니다. 무릎 공간과 헤드룸 모두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고 트렁크 공간도 캠핑 장비나 유모차를 싣기에 충분합니다. 가족을 위한 차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티지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일상 주행에서의 부드러움입니다. 가속은 과하지 않지만 답답하지도 않고 시내 주행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할 때나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핸들링은 가볍지만 너무 가볍지 않고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주면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잘 잡아줍니다. 이 부분에서 르노 QM6나 쉐보레 이코녹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최신 플랫폼의 장점이 느껴집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 사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고 실제 주행에서의 개입도 자연스럽습니다.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확실히 도와주는 느낌. 이게 바로 요즘 기아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비슷한 체급의 투싼, 코나 상위 트림, 심지어 소렌토 하위 트림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스포티지는 이 경쟁 속에서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결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경쟁 모델들과의 차이,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스포티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나요?